안녕하세요. 오늘 루트수학 4강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도대체 미분이라는 게 뭘까? 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미분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오늘 제가 미분 바로 알기, 미분 제대로 알기, 미분은 어떻게 탄생했고 미분이 도대체 뭐지? 라는 것들을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해서 뭘 꼭 고등학생이 아니더라도 중학생도 이 미분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면 수학을 한 단계 앞서갈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미분을 하고 고등학교 수학이나 중학교 수학을 하는 거하고 미분 안 하고 하는 거하고는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분은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미분은요 이게 무슨 미자인가 하면은요 미생물 할 때 미자예요. 아주 작다, 그죠? 미세먼지 할 때 미자거든요. 그 미세먼지 같은 것들을 또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미세먼지를 쪼개고 쪼개서 뭘 하겠다? 어떤 순간적인 찰나적인 변화를 알아내겠다고 하는 게 미분의 뜻이에요. 우리가 미분하지 않아도 이참수는 그릴 수 있어요. 뭐에 이참수 어떻게 그랬죠? 꼭 시점만 찾을 수 있으면 됐죠? 그러면 얼마든지 이참수 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분을 이용하면 정확히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요. 그죠? 미분은 이 순간의 모양을 정확히 감지할 수 있다는 거. 물론 기계가 하는 거 인간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은 계산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순간 변하는 모양을 측정할 수 있고, 미분을 하면 이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미분의 개념을 누가 만들었느냐? 뉴턴이 400년 전에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이 순간적인 변화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실은 먼저 리미트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순간적인 변화를 표시할 수 있는 수학적 기호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요. 뉴턴이 만들었어요. 뉴턴이 유율법이라고 하는 위대한 수학을 통해서 순간을 표시할 수 있는 기호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위대한 리미트라고 하는 거예요. 리밋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평양을 향해서, 서울을 향해서, 부산을 향해서, 그 순간적인 어떤 목표를 향해서 영원히 가는 게 리밋이에요. 그러니까 리밋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적인 걸 표현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수학적 기호요. 그래서 뉴턴이 그 리밋을 만들어서 이제 미분을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뉴턴이 만든 미분의 기본적인 논리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뉴턴이 생각했던 미분의 기본 관점은 여기서까지, 예를 들면 서울에서 어디까지? 부산까지 약 500km라고 가정할게요. 이 500km의 거리를 어떤 자동차가 50시간 걸려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500km를 50시간 걸려서 갔으니까 시간당 얼마로 간 거예요? 시간당 10km 간 거예요. 이걸 뭐라고 여러분? 평균 속도다 그래요. 서울에서 부산을 향해서 시속 10km로 갔다. 여러분 시속 10km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그냥 지하 주차장에서 파킹하는 정도 속도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자동차에 4명이 타고 부산까지 이 속도로 균일하게 50시간 걸려서 갔다 그러면 아마 이 중에 4명 정도는 아마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예요. 그게 갈 수 없어요. 단지 가다가 쉬고, 가다가 좀 자다 가고, 휴게소에서 좀 먹다 가고 하니까 이렇게 간 거지. 평균 속도예요. 뉴턴의 아이디어는 뭐였었느냐? 평균적인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을 알았던 거. 원인을. 왜 이렇게 늦었을까? 왜 이렇게 가깝게 갈 수 없었을까? 그래서 바로 어떤 순간적인 지점, 수원, 대전, 대구, 이런 순간적인 지점을 지날 때의 순간적인 속도를 알기 위해서 리미트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균적인 속도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시간을 어디로 보내면, 수원으로 보내면, 이 평균적인 속도에다가 리밋을 이용하면 수원을 지나는 지점에서 무슨 속도? 순간적인 속도. 수원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리미트의 힘이었어요. 뉴턴이 이런 걸 만들었는데, 실은 뉴턴이 이거 만들고 휴가 가 있었는데 휴가지에서 논문 하나를 받아봤는데요. 그게 바로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쓴 논문이었는데, 가만히 읽다 보니까 열받았어요. 왜냐면 자기가 했던 이런 기본적인 논리 개념을 라이프니츠가 그대로 뺏기고 있었거든요. 뉴턴이 너무 열받아서 휴가지에서 돌아와서 영국 법원에 지적재산권 손해 침해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0년 전에 말 타고 활 쏘던 시절에 아무리 법원에서 법학자들이
예, 똑똑하고 영리했어도 이런 천재들이 했던 학문을 이해했겠어요. 그죠? 결국은 판결을 못 내리고요.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 100년 동안 제자리에 싸웠어요. 뭐를요? 미분이 누구 건지 판결을 못 내 싸웠다고요. 그죠? 그러다 결국은 영국과 동일은 이런 과학자들의 앙금 때문에 결국은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미분의 힘이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이런 뉴턴의 아이디어를 그냥 표시했어요. 뭐라고 표시했냐면요. 그냥 적당히 표를 그려서 이게 뭐라고요? 시간의 축이다. 물론 이걸 우리가 X축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무슨 축을 잡아서? 거리의 축을 잡아서. 물론 우리는 이걸 Y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간에 관한 거리의 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쁘게요. 내가 현대적인 함수로 표현하는 거지만 실은 예전에는 그냥 도표화 시킨 거예요. 어디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서울에서 부산은요.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요. 미세먼지. 서울과 부산은 미세먼지라고요. 아주 작은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놈의 변화, 즉 시간의 변화. 서울서 부산까지 시간의 변화에 대한 뭐의 변화? 거리의 변화가 뭐죠, 여러분? 요게 FA고 요게 FB인데요. 다시 말하면 요 값이 뭐죠, 여러분? 이 값이 FB-FA. 뭐의 변화? 거리의 변화. 됐죠? 그래서 어디에서? 바로 요 점이 뭐예요? 바로 좌표에서 서울의 지점이고요. 요 점이 좌표에서 부산의 지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놈을 쭉 직선으로 이으면 바로 이게 뭔가 하면 X값의 변화에 대한 Y값의 변화. 됐죠? 이 직선이 X축과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동의각 세타고 바로 이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가 요 녹색 기울기의 직선의 기울기예요. 이런 용어는 전부 라이프니츠가 쓴 거예요. 뉴턴 열받아서요. 이때 수학을 포기하고요. 물리학자로 완전 변신했고요. 라이프니츠는 평생 수학자였으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미분의 기호는 다 라이프니츠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X값의 변화분의 Y값의 변화. 식으로 쓰면 X값의 변화에 대한 뭐의 변화? Y값의 변화. 이게 뭐예요? 이거를 라이프니츠는 평균적인 변화율이다 그랬어요. 그죠? 평균 변화율. 평균적인 변화율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뭘 붙여서? 리미트를 붙여서 뭐를? 모든 시간을 A로 회귀시킨 거예요. 이게 극한의 개념이거든요. B가 A로 막 오면 함수값이 따라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평균적인 값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뭐가 나오느냐? B가 A로 막 오면 함수가 따라서 내려올 텐데 그러면 이 녹색 직선이 보세요. 조금씩 밑으로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다가 B가 딱 오는 순간 마지막으로 이 점을 탁 치고 지나가는 직선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 직선을 뭐라고 라이프니츠가 접선이라고 하고요. A라는 점에서 곡선을 탁 스치고 지나가는 뭐? 접선의 기울기. 이게 미분의 정의예요. 이게 미분의 정의가 이렇게 단순해요. 미분은요, 공식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수투는요. 선택 과목에 가야만 공식이 좀 나오죠. 근데 선택 과목이 이제 없어져요. 그죠? 이게 마지막에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 하나로 미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미분이라는 게 뭐냐? 어떤 물체가 막 이런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점에서 그 물체를 탁 스치고 지나가는 접선이 무슨 기? 기울기. 이게 미분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 볼록한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거든요. 미분값이요. 이 볼록한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참수처럼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이참수 이런 걸 꼭점이다 그러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극점이다 그래요. 그죠? 위로 볼록한 바로 이 점을 극대점, 아래로 볼록한 이 점을 극소점 그러는데 이 점들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접선의 기호가 다 뭐예요? 양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분값이 양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접선의 기호가 다 음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미분을 통해서 미분값이 어디에서 0이 되고 그리고 미분값이 언제 양이고 언제 음인지를 판단하면 돼요. 물론 기계가 판단하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알고리즘을 컴퓨터에 넣어서 다 기계가 판단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기 비행기가 막 움직이고 있으면 미분값을 읽어서 미분값이 양이면 그 물체가 뭐? 상승하고 미분값이 음이면 그 물체가 뭐 하는 거예요? 하강하는 거예요. 양이면 상승, 음이면 하강. 양이면 상승. 그래서 저게 비행기가 어떻게 서울로 향해서 오고 있는지 정확히 그리고요. 요즘은 기계가 똑똑해서 예전처럼 듬성듬성 찍는 게 아니라 정확히
정확히 실수를 그려요. 정확히 그린다고 그죠? 그래서 적에 날아오는 비행기나 적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을 쏴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게 미분의 힘이에요. 이렇게 미분은 기본적으로 이식 하나 가지고 모든 물체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하다못해 영상기, TV,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동영상, 휴대폰 할 거 없이 모든 것들은 다 미분이 제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물체를 다 미분이 제어하고 있는 거고. 단지 이 표현법을 요게 X의 변화가 아주 작은 변화다 그래서 델타라는 걸 써요. 독일 사람들이요. 델타가 아주 작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작다 히라보로 아주 작은 X값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델타로 치환하면 잘 보세요. 그러면 B는 뭐예요? A에다가 조금 더한 거잖아요. 그럼 얘가 B가 A에다가 조금 더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바꿔 써요. 어떻게 해요?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쓰고요. 자 보세요. B가 A로 막 온다 이 말은 이 미세한 구간을 다시 죽이는 거예요. 쪼개서요. 그죠? 그래서 델타 X를 어디로 보내버리면 0으로 보내버리면 이것도 똑같이 뭐의 정의예요? F 프라임 A 정. 어떻게 읽는다고요? A에서 곡선을 탁 치고 지나가는 접선이 무슨 기? 기울기예요. 이게 미분의 정의예요. 원래 오리지널 미분의 정의이지만 이거를 예쁘게 미분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미세한 구간 델타 X를 치환한 것 뿐이에요. 됐죠? 근데 이것도 불편해서 미국 놈들이요. 뭐라고요? 델타 X가 문자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하이드로를 써서 H로 바꿔 이렇게 H로. 이렇게 써도 좋아요. 그죠? 단 미분할 때는 이 H가 그냥 한 문자가 아니고요. 반드시 구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주 미세한 구간. 그 미세한 구간을 쪼개서 없애서 A라는 점에서 순간적인 변화를 아는 건데 그 순간적인 변화가 뭐냐? 어떤 점에서 곡선을 탁 치고 지나가는 접선이 무슨 기? 기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립이 뭐예요? y x 이참수 하잖아요. 그죠? 이거 미분해볼까요? 미분 공식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미분하면 2 내려오고 차수 하나 줄이면 돼요. 됐죠? 미분값이 0이다 그 말이 뭐예요? x가 0이잖아. 그죠? x 0이라는 게 뭐예요? 아래를 볼록하고 바로 이 꼭지점이 x가 0이라는 거예요. 이 미분하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됐죠? 아무리 복잡한 이차함수도요. y=로 4x제곱 6x 플러스 9라고 해도 이놈은 그냥 바로 미분하면 뭔지 아세요? 8x 플러스 6이고요. 0으로 쓰면 x가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바로 뭐예요? 꼭지점 x 앞에 대칭 축이에요. 됐죠? 그러니 중딩이 무슨 완전적으로 고치고 꼭지점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미분하면 완전히 산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요 0의 왼쪽에서는 미분가 다 0의 왼쪽에서는 x 0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막 넣어보세요. 다음 숫자네. 그죠? 그래서 물체가 감소하는 거예요. 0의 오른쪽은 1, 2, 3, 4 넣어보세요. 미분값이 다 양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단지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값이 커지면 날카로워진 것 뿐이에요. 됐죠? 근데 기가 좋아서 이제는 순간 모든 값들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어떻게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다고요. 됐죠? 이게 바로 미분의 힘이에요. 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 아니면 유일하게 하나의 개념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물체 움직임을 간파하는 무서운 학문이에요. 바로 이 미분을 하려고 우리가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까지 목숨 걸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이 뭔지 이해하고 수학을 하는 거하고 미분이 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이 어렵지 않으니까 미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미분이라는 게 이런 중요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함수하려고 하는 건데 그 함수의 종착역에는 바로 미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미분을요? 도함수다. 됐죠? 함수를 유도하는 함수를 끄집어내는 최고의 함수라고 해서 도함수라고 이름 붙였어요. 우리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현대수학의 목적이 바로 함수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함수의 종착역이 바로 도함수 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을 이해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함수를 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차 함수, 2차 함수, 막 분수함수, 무대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의 기본의 개념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